강원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일부터 4,6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022년 이후 2년 만의 인상인데 시민들 사이에선 택시 타기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난 4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주말 사이 도내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해안에서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항을 연결하는 국제항로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향후 인적, 물적 교류 확대가 기대됩니다. 강원도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선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17일 연속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내 인구가 줄면서 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도 덩달아 줄고 있습니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택시를 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5일 자정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택시 요금이 5일부터 일제히 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요금 인상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요금이 오른 첫날 남춘천역에서 강원도청까지 택시를 타봤습니다. 미터기에 찍힌 기본요금은 4,600원, 기존 3,800원에서 800원이 올랐습니다. 4,800원인 수도권 택시 기본요금과의 격차도 불과 200원 차이로 줄었습니다. 택시가 2km를 달리자 요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미터기 오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기존 133m당 100원씩 오르던 거리당 요금은 131m당 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시간당 요금도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택시를 타고 약 3km 거리를 이동했는데요. 인상 전엔 5,500원이 나왔는데 오늘은 6,600원이 나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택시 요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저희는 아기 때문에 좀 가까운 거리도 차가 없다 보니까 타는데 이제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너무 올랐다. 택시 못 타겠다. 걸어 다녀야 되나 싶네. 근데 어쩔 수 없이 타고 다니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야 시간 택시 요금도 오릅니다. 자정부터 적용됐던 심야 할증 시간은 밤 11시로 1시간 당겨졌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심야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30%로 뛰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이번 요금 인상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자칫 손님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타고 이 택시 요금 많이 올랐죠. 이러면 저희들도 듣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LPG 가스값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도 편리하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 시대. 택시 기본요금까지 인상되면서 도민들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 내륙에 36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연일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5일 강원 내륙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 신북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6.5도를 기록했고 정선 36.4도, 원주 문막 35.3도 등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밤사이 최저 기온이 원주 27.4도, 속초 26.5도, 강릉 26.4도 등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강릉은 지난달 19일부터 17일째 열대야 현상이 발생했고 속초와 삼척도 16일째 열대야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동해안과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강원도 내 곳곳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5분쯤 고성군 주강면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쯤 영월군 상동읍 옥동천에도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쯤 홍천군 북방면 장항리 홍천강에서는 가족과 함께 패들보트를 타던 4세 어린이가 전복돼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2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천군 대표 여름축제인 토마토 축제가 방문객 13만 명을 넘기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외국인 관광객 2,2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13만 3,50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요. 화천군은 올해 축제는 주민들이 기획하고 군부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해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 승리부대 장병의 날 행사에서는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 RM이 깜짝 공연을 펼쳐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해항에서 일본 도토리현 사카이항을 연결하는 한일 국제항로가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동해안이 러시아에 이어 일본 항로까지 개설하면서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대형 카페리어 객선이 동해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11,500톤급으로 길이가 140m에 달하는데 승객 480명과 컨테이너 130개, 자동차 250대를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제선 카페리는 어제 저녁 7시 일본 사카이항을 출항한 지 15시간 만에 이곳 동해항에 들어왔습니다. 동해항에서 한일 국제항로가 재개된 건 2019년 11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날 카페리에 탑승한 승객은 60명가량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관광객이지만 외국 여행객들도 눈에 띕니다. 日本から韓国へ行く船が新しくできたということで、気になって行くことにしました。この地域の洞窟とかを巡ったりとか、あとは他の町に移動したりとかして、韓国の文化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 동해항에서 일본 사카이 항로는 매주 한 차례씩 운항됩니다. 일본 도토리현과 사카이 미나토시에서도 20여 명이 교류단 자격으로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자매결혼 도시인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시는 일본 방문단을 환영하며 한일 국제항로 재개를 축하했습니다. 일본 방문단은 강원 지역 관광지를 돌아보고 양국 지자체 간의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この物流の動きをしっかりと確保して、東海市、そして境港、そして関温特別自治党、鳥取県、それぞれにとってプラスにな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동해항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어 일본 사카이 항로까지 개설하면서 환동해권 거점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한 러시아 항로는 지난해 약 3만 2천 명이 탑승했고 올해도 6월 현재까지 이용객은 12,600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같이 우호 교류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이쪽으로 유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화물 같은 것도 좀 많이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속초도 마찬가지로 크루즈 선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또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보강을 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와 함께 속초항을 국제 크루즈 거점항만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119 구급대원 대체인력 6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대체인력은 휴직과 출산 휴가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급 현장 활동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19세 이상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이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산지에 위치한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송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지 전용 및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 13곳과 송전 시설 4곳 등 모두 17곳인데요. 평창군은 재해 방지 안전 시설 설치 여부와 비탈면 토양 유출 여부, 배수 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시공이 부실한 곳에 대해선 행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2025년 정원 산업박람회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박람회 후보지로 춘천을 선정하고 산림청에 최종 공모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산림청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래인재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세 번째 순서로 강원과학고 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5일 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강원과학고 학생과 교사,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원 시장은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원주형 교육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이공계 지역 인재들이 원주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 주변 도로 환경 개선과 각종 이공계열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원주시에 건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장 질환이 있었지만 수술비가 없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요. 힘겨워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모금을 통해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가족을 김나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캄보디아 출신 최영민 씨. 영민 씨는 임실 지역에 위치한 치즈 식육 가공 업체에서 일하며 5살 딸과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어릴 때부터 심장 내부에 구멍이 있는 심방중격혈소원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많이 아파서요. 숨은 항상 막혔어요. 못해요. 항상 이렇게 힘 많이 할 때 그리고 높은 올라갈 때 그래 아파나 봐요. 수술하고 지금 괜찮아요. 힘든 일을 할 때마다 숨쉬기가 곤란했지만 심장 질환 때문이라는 사실은 지난해 첫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수술을 곧바로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영민 씨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치료를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영민 씨가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직장 동료들이 수술비를 모금해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심장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어려운 또 그 아픈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일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또 감동이었고 미안했고 해서 영민 씨의 수술을 빨리 해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 간에 그 사이가 좋았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십시일반 같이 이렇게 모금에 또 동참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영민 씨. 말리타양 이국 땅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친한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생각 살아 못해요. 한 달 전에 많이 아파서 생각 언제까지 살아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 아팠어요. 공장 청소를 비롯해 동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까지 도맡아 했다는 영민 씨. 모든 업무를 자신의 일처럼 처리하던 영민 씨는 지난해 우수 직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1인 3역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진짜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아파서 못하는데 그 빈 공간이 저희 회사에 너무 커요. 빨리 건강해져서 저희랑 같이 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5살 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았던 영민 씨. 동료들의 온정으로 사라진 심장 통증과 수월해진 심호흡에 한국 생활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삼척시가 제2회 추경예산 1,260억 원을 편성해 삼척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민체전 준비와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24억 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2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에 47억 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4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